안녕하십니까. 이번 형사법 강의를 맡게 된 최정훈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그 핵심 요약집이 하나 나왔거든요. 핵심 요약집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형법하고 이제 그 형법의 가장 핵심적인 요약 정리를 한 건데, 그래서 이번 맛보기 강의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전체를 다 강의를 다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자, 이건 학원에서 기본 강의로서 이제 대체를 하고요. 지금 이 형사법 핵심 요약집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컨셉으로 지금 그 강의가 이루어질 거냐면은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형법의 전체 흐름을 한번 잡아보고, 두 번째는 우리 형법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것 중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형사법이 개편이 됐을 때 분명히 그 20문제에서 이제 8문제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안 나온 부분이 출제되기 때문에 또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려운 학설을 분명히 출제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전체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형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착오 파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분석할 때 이제 재수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판례, 그래서 총 4가지. 첫 번째 형사 흐름을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구성요건 착오,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전제된 사실 착오, 그 다음에 재수론의 대표 판례, 이걸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형법의 전체 흐름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형법의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그 형법 의의부터 한번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보면은 어떤 행위가, 형법 의의가 이렇습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성립이 되면은 그 효과로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어떤 행위, 살인죄가 성립되면 그 효과로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는 얘기죠. 또 강도죄가 성립되면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떤 행위라는 건 뭐냐면 우리 형법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행위가 무엇인가, 행위론을 공부합니다. 행위론. 그리고 범죄 성립,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범죄론을 배워요. 범죄론. 그리고 형벌은 여기는 형벌론을 배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법상 행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우리 형법상 행위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 두 번째, 부자기. 세 번째, 고의행위. 네 번째, 가실행위가 있어요. 자, 형법상 행위가 총 몇 개? 4가지가 있는 거죠. 이 4가지를 통일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지만 형법상 행위가 됩니다. 자, 여러분 고의행위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고의행위를 보면은, 자, 이런 얘기. 그 칼 갖다가 신장 부위를 칼로 찔러 죽이면은 당연히 뭐예요? 살인의 실현서가 명확하죠. 이런 걸 고의행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하면서 부주의로 사고를 내는 거. 이거를 우리는 가실행위라 합니다. 부주의로 이제 사고를 내는 걸 가실행위.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부작위. 이 자기가 부작위 뭐냐, 이거지. 자기가 부작위 뭐냐.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여기 행위라는 표현을 했지만 우리 법률 용어로는 행위라는 단어보다 더 올바른 단어가 행태. 그러면 너의 행태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의 행위가 왜 그래? 이게보다도 더 올바른 단어는 너의 행태는 왜 그러냐. 그러면 행태는 왜 그러냐 이거죠. 행위, 이걸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행태란 거는 뭐냐면 행위와 태도를 줄여가지고 행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작이 있다 없다. 동작이 있다. 동작이 있고. 그러면 행위란 것은 움직일 동 있을 작. 그래서 동작으로 범죄를 이끌어내면 이거를 뭘 한다? 이거를 자기범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범. 그럼 칼 갖다 신장부를 찔러 죽이죠. 이건 동작이 보이면 뭐예요? 보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범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형법에 태거불응죄라는 게 있어요. 태거불응죄는 뭐냐면 적법하게 주거공간에 들어왔는데 그 주거권자가 들어온 애가 새벽 3시, 4시도 안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주거권자가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때 성립하는 게 태거불응죄거든요. 자, 그럼 잡아요.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 이때 성립하는 게 태거불응죄죠. 그럼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럼 이게 동작이 있어 없어? 동작이 없거든요. 이게 동작이 없고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태도로 범죄를 이끌어내는 거. 이걸 뭘 한다? 부작위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로 범죄를 이끌어내면 이걸 뭘 한다? 부작위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소한 단어긴 하지만 자기와 부작위 먼저 알겠죠? 자기라는 것은 동작으로 범죄를 실현하는 것, 그다음에 부작위는 태도로 실현하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형법상 행위는 요 자기, 부작위, 고행위, 가실행위 요 네 가지를 통일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어떤 행위를 딱 보자마자 분류하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칼로 찌른 행위다. 심장부를 칼로 찔렀다. 그럼 이 행위는 고의행위면서 뭐다? 자기범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태거부르제, 너 나가! 근데 나가지 않아요. 그럼 고의범이면서 부작이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범죄가 성립하려면 지금 좀 암기하겠지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책임이 성립이 돼야 돼요. 자, 범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소,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소 갖춰져야 돼. 뭐? 구, 위, 책. 이 세 가지 요소 갖춰져야지만 범죄가 성립됩니다. 순서대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천천히 이제 도출해 주겠지만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것은 처벌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요. 살인 행위가 벌어졌죠. 살인 행위가 벌어졌으면 우리 형법 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 여기 해당이 되죠. 그러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는 얘기는 쉽게 풀었습니다. 너의 행위는 처벌 조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법성은 뭐 너의 행위는 나쁘다. 뭐 괜찮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 책임은 비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천천히 도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지 뭐 범죄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시고요. 천천히 도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형벌로는 뭐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고 자, 그리고 이 범죄론과 형벌론 사이에 교각 역할을 해주는 것,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다? 재수론이다. 재수론. 재수론. 이 재수론은 이제 범죄론과 형벌론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재수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수위탄 하나 던지는 하나의 행위로, 즉 상상적 경합이라는 건 하나의 행위로 수재가 충돌되면 이걸 뭐라 한다? 상상적 경합이라고 처벌은 가장 중요한 걸로 벌합니다. 그럼 여기 수위탄 던지는 하나의 행위로 사람이 죽고 유리창이 깨졌어. 그럼 하나의 행위로 뭐 나왔죠? 범죄는 살인죄와 손괴죄가 나왔어요. 범죄는 살인죄와 손괴죄가 나왔지만 수위탄 던지는 하나의 행위로 난 거죠. 그러면 재수는 상상적 경험이나 재수는 거치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로 처벌한다. 다리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재수는 이따가 간단히 판례 정도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형법의 의의고요. 자, 의의고.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도출해 줘야 할 거는 뭐냐면 이 범죄가 뭐냐? 범죄가 뭐냐? 범죄가 뭐냐? 그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범죄란 범죄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살인죄. 자, 살인죄를 보게 되면 자, 사람을 죽이려는 하는 행위, 살인 행위가 나오죠. 살인 행위가 되려면 살인 행위가 나오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발동해야 돼?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부터 먼저 발동이 돼야 돼요. 즉, 살인 의사가 먼저 발동이 되고 살인 의사가 발동이 되고 그다음에 칼로 찌르고 그다음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범죄를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살인죄 범죄죠? 그럼 범죄란 우리 형법에는 살인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가 있어요. 뭐 아까 봤듯이 강도, 공직방, 강간 여러 가지 범죄가 있어요. 이걸 다 통틀어서 법의 적대적 의사다. 법의 적대적 의사를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칼로 찌는 건 뭐죠? 행위. 사망이라는 거는 결과. 그렇죠. 그러면 범죄란 뭐야? 법적 대적 의사 플러스 행위 결과다. 이렇게 결과가 도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행위와 결과 있죠. 자, 행위와 결과는 누가 봐도 변화가 있어 없어? 누가 봐도 변화가 없어요. 즉 칼로 찌른 건 칼로 찌른 거야. 죽은 거는 죽은 거야.
칼로 찔러 죽였는데 누가 총을 쏴서 죽였다, 목 졸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할 결과는 누가 봐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객관성을 띈다 해가지고 객관주의다. 객관주의. 이 의사는요? 이 의사를 중요시 한 걸 우리는 주관주의다. 주관주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형법책을 읽다 보면은 학설 문제 나올 때 이거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이렇게 나와. 그러면 객관설의 의미는 뭐예요? 객관설. 객관설인 것은 나는 형법을 행위 중심으로 이끌어가겠다. 이게 객관설이에요. 그 다음에 주관설은 나는 형법을 의사 중심으로 이끌어가겠다. 근데 범죄는 두 개 다 필요한 필요해? 두 개가 다 필요하죠. 두 개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절충설이 통설적인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더 볼까요? 자, 범죄가 이렇게 됐죠? 그럼 범죄의 짜임을 한번 보시죠. 자, 범죄라 이렇게 받고 범죄의 짜임. 자, 범죄의 짜임이란 건 뭐냐면 어떻게 짜여져 있냐. 그럼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구성되어 있냐. 이거 봅니다. 자, 구성 요건 한번 봅시다. 구성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구성 요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범죄는 크게 뭐하고로? 범죄는 크게 객관적인 거와 주관적인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객관적 짜임을 뭐라는 거예요? 이걸 객관적 구성 요건이라는 거지. 주관적 짜임을 뭐라 하지? 그러면 당연히 주관적 구성 요건이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범죄는 크게 객관적인 거와 주관적인 거. 그래서 객관적 구성 요건, 주관적 구성 요건 나눠지죠.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객관의 뜻이 뭘까? 객관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변화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자체를 파악하는 거죠. 사실 그 자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사실 그 자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 자, 지금 이제 살인행위가 벌어졌어요. 갑이라는 친구가 을을 칼로 찔러 죽였네. 지금 살인행위가 벌어졌죠? 그죠? 살인행위가 벌어졌어. 이 살인행위가 벌어졌을 때 보이는 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즉 뭐냐면 갑과 을을 빼고 제3자가 바라보는 게 보이는 것, 보이는 그 자체를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 객관성을 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살인행위를 목격했어. 살인행위를 목격했을 때 보이는 것만 얘기해 주면 돼. 자, 살인행위 벌어졌습니다. 찌른 놈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찌른 놈을 뭐라는 거야? 이거를 주체다는 거야. 주체. 죽은 자 보이겠죠? 그죠? 이거를 객체. 그 다음에 칼로 찌르는 행위가 보일 거예요. 행위. 사람이 죽었어. 결과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칼로 찔렀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객관적 구성 요건은요, 보이는 것만 얘기했더니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타인의 물건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무슨 죄죠? 절도예요, 절도. 그래서 지금 절도 행위가 벌어졌어. 여러분이 보이는 것만 얘기해주면 뭐예요? 혼신놈. 그렇죠? 혼신놈 주체. 이게 뭐지? 물건, 객체. 들었어. 행위. 내게 돼버렸어. 결과. 그죠? 그래서 어떤 범죄도 변함없이 보이는 것만 얘기했더니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객관적 구성 요건, 요거를 배울 거고, 자, 주관적 구성 요건이 뭐냐면, 주관이라는 뜻이 뭐죠? 주관이라는 건 의사를 중요하시는 거예요. 의사. 자, 주관적 구성 요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의입니다. 고의. 자, 그러면 고의를 여기서 한번 간단히 파악해 볼게요. 자, 봅시다. 내 머릿속입니다. 자, 내 머릿속에 잘 봐요. 내가 을을 칼로 찔러 죽여야지.
자, 칼로 죽여야지 하면서 뭐 하죠? 칼을 들어요. 칼을 듭니다. 내 머릿속이잖아. 내 머릿속에 내가 칼로 죽여야지. 이 새끼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머릿속으로 한번 파악해봅시다. 내 머릿속에 타한 거. 이게 뭐죠? 이게 주체. 을, 객체. 칼로 찔러. 이게 객체. 아, 행위. 죽여야지. 이게 결과지. 그죠? 내 머릿속에 파악해보니까 내가 그걸 칼로 찔러 죽여버려야지. 여기, 요 주체, 객체, 행위. 얘네들은 어디에 있는 애들이에요? 객관적 구성 요건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주관적 구성 요건의 의사를 파악해봤더니, 내 머릿속의 의사를 파악했더니, 내 머릿속의 의사를 파악한 것이 이게 구성 요건 고의입니다. 고의란. 자, 고의란. 뭐죠? 고의란.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얘네 어디 있는 애들이야? 객관적 구성 요건에 있는 애들이죠. 고의의 풀네임을 한번 해볼게요. 고의의 풀네임은 객관적 구성 요건에 있는 이런 요소, 즉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간계는 이런 요소를 뭐 해야 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을 하면서 칼을 들었다는 얘기는 실현 의사가 있다. 실현 의사가 있다. 이게 구성요건 고의예요. 이게 구성요건 고의. 그죠? 자, 근데 법학 용어는요 이렇게 긴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봐봐요. 객관 그 자체가 뭐라 그랬지?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팩트. 그러면 객관은 사실적인 요소야. 그래서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이거를 간단히 줄여서 사실을 인식을 하고 실현 의사다. 이게 간단히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뭐 이때 고의란 사실인식 플러스 실현 의사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풀네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즉 구성요건 고의란 객관적 구성요건에 있는 요소를 인식을 하고 실현 의사가 된다. 쉽게 생각해. 사람을 죽이려면 이 새끼부터 인식해야 되는 돼. 그렇죠? 객체를 먼저 인식을 하고 나서 칼을 든 실현 의사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객체를 인식하고 실현 의사가 있어야 된다. 객체 어디 있느냐? 객체 당연히 객관적 구성 요건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객관적 구성 요건에 있는 것을 인식을 하고 실현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플레모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처음 공부하시는 이렇게 플레모를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범죄가 성립하려면 자, 보세요. 우리 아까 간단히 범죄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그지? 뭐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요 세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파악한 게 뭐지? 구성요건이 지금 파악한 거야. 구성요건 파악한 겁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신림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끝나서 노량진 강의를 갔더니 우리 친구들이 객관적 구성 요건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막 동그라치면서 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면 이게 암기할 단계인가? 이게 암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암기하지 않고 저절로 도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구성 요건 우리가 이제 범죄는 잘 봐요. 범죄는 크게 뭐라고 모르겠지? 객관적인 거하고 주관적인 거. 범죄의 짜임은 당연히 객관적 구성 요건과 주관적 구성 요건이 있을 거야. 객관적 구성 요건은 객관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 거구나. 즉 보이는 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구나. 절도죄를 봤어. 훔치는 놈 주체, 물건, 객체, 들었어, 행위, 내게 돼버렸네, 결과. 변함없이 보는 게 있더라.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간관계 있는 거지. 자, 주관은 뭐죠? 의사를 중요시하는 거야. 그럼 의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을 파악해보니까 내가 을을 칼로 찔러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러면 내가 을을 칼로 찔러 죽여야지. 보니까 내가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얘네들은 어디 있는 애들이야? 당연히 객관적 구성 요건이 있는 애들이지. 그러면 고의란 객관적 구성 요건이 있는 것을 뭐하고? 인식을 하고 칼을 찌는 실현 의사가 있어야 하는 얘기죠. 자, 구성 요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범죄 성립하려면 구성 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당연히 구성 요건 파악했으니까 뭐 해야 되죠? 자, 동그라미 1번 우리가 구성 요건 파악했어. 근데 뭐 해야 돼? 당연히 우리 이제 위법성을 파악해야 돼.
위법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위법성. 자, 위법성 파악해야 됩니다. 자, 위법성의 역할은 옳은 거 아니야. 자, 위법성의 역할은 뭐냐면 행위에 대해서 나쁘다, 괜찮다 평가하는 것이 위법성입니다. 뭐야? 행위가 나쁘다 하면은 위법성이 성립이 되는 거고, 괜찮다 하면은 괜찮다 평가되면 위법성이 깨져버린다는 얘기죠. 이거를 뭐라 한다?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 이런 뜻이.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 자, 직관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살인행위 좋아 나빠? 나쁘다. 나쁘다 하니까 당연히 위법성 성립되죠. 강간행위 좋아? 나빠요. 나쁘다. 위법성 성립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그 행위가 나쁘다 평가되면 위법성은 성립이 되는 것이 추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어. 자, 상대방이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먼저 총을 빵 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정당방위잖아. 이런 정당방위 같은 걸 한번 봐요. 자, 총을 쏴서 살인 행위를 했죠. 그리고 우리 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 250조 1항에 해당이 돼.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먼저 총을 쏴서 죽이는 이런 행위는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나빠요?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다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괜찮다 평가가 된다면 위법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위법성이 깨져버리면 범죄 성립해야 하네? 성립하지 않죠. 그럼 범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면 무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행위를 다 괜찮다 평가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형법에는 5가지만 괜찮은 행위다 평가했어요. 자, 이게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인데, 첫 번째 정당방위겠어요. 정당방위. 두 번째 긴급피난. 긴급피난. 세 번째 사고행위. 네 번째 피해자 승낙. 다섯 번째 정당이가 있어요. 요 5가지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된다?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 이렇게 보면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 그죠? 자, 위법성의 역할은 뭐다? 너의 행위는 나쁘다. 평가되는 위법성이 성립. 괜찮다 평가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그럼 위법성이 조각되면은 우리 책임 검토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위법성 조각되면 여기서 끝. 무죄. 그래서 그 모든 행위가 또 괜찮다 평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괜찮은 행위 평가한 게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형법 처음 공부하실 때는 위법성 파트에서는 또 위법성 조각사유 5가지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자, 위법성이 조각이 되면 이제 여기서 끝이죠. 근데 만약에 위법성이 성립이 됐어. 위법성 성립이 되면 뭘 또 검토해야 된다? 책임을 검토해야 돼. 책임. 세 번째, 책임을 검토해야 된다. 책임. 자, 책임의 역할은 뭐냐면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돼. 자, 책임 역할은 뭐?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돼.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행위가 아니라 뭐?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책임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인 행위를, 자, 갑이 을을 칼로 찔러 살해했어요. 그럼 살인 행위 벌어졌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갑 이 새끼고. 갑이 개 쌍놈의 새끼 막 해가지고 사람 죽였네 이 나쁜 새끼 막 욕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우리가 비난할 수 있니 없니? 비난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비난할 수 있으면 책임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비난할 수 없으면, 예컨대 형사 미성년자 초등학생이가 뭐 절도를 했어. 그럼 절도 행위는 절도의 처벌정이 있고 절도행위 나쁘다 평가됐죠. 하지만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은 어리기 때문에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비난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 책임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책임이 조각되면 범죄 성립 판단한다?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비난 가능성이 없다? 비난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 책임이 조각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책임이 조각되면 벌하지 않는다 보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우리가 형법의 흐름이에요. 여기부터 이제 살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20번, 50번 거쳐서 이제
그 전체 흐름을 봤습니다. 그래서 형법은 이 전체 흐름 중에서 여기까지 이제 책임까지 다 검토했죠. 여기부터 이제 살 붙이기 시작하는 게 형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법의 흐름 요 기초 단계를 완전히 머릿속에 이해하면서 억지로 연결하지 말고 저절로 습득하게끔 해야 돼. 습득하게끔 몸으로 흡수를 하셔가지고 여기 살 붙이면서 판례 분석하고 또 살 붙이기 시작하면은 형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접근이 될 겁니다. 자, 이로써 형법 흐름, 형법의 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